잠깐만 이거 하나만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같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회사들 서로 싸우죠. 코인베이스, 리플, 서클 전부 비슷한 암호화폐 쪽에서 경쟁하는 회사들입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지금 똑같은 종이 한 장 위에서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도 총 더 합하자면 100개가 넘는 회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한 가지만 드려볼게요. 왜 과연 지금일까요? 왜 하필 이 타이밍에 경쟁하던 회사들이 서로 한편이 돼가지고 협력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 하나만 붙잡고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이게 단순하게 법안 하나 단순하게 통과되고 마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들을 분명히 느끼게 되실 거예요. 먼저 사실 그대로 정리드려 볼게요. 미국의 클래리티라고 부르는 법안이 있죠. 우리말로 풀면은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 안에서 비트나 리플 코인 같은 것들 어떻게 다룰지 국가 차원에서 규칙을 정리하자 이런 법입니다. 지금까지 이 규칙이 없어가지고 코인 회사들이 늘 불안에 떨었었는데 지난 며칠 사이에 큰 일이 하나 있었죠. 리플 본사, 코인베이스, 서클까지 이 세 가지 회사를 비롯한 100곳이 넘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똘똘 뭉쳤어요. 그리고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에 서한 한 장을 같이 보냈습니다. 내용은 딱 한 가지, 이 법안 빨리 통과시켜달라. 이걸 코인데스크라는 매체가 지금 먼저 보도했습니다. 근데 이 서한 안에 한 가지 걸리는 문장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회사들은 서한에서 이렇게 썼어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전처럼 집행에 의한 규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요. 이 한 문장이 이번 영상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집행에 의한 규제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풀어드리자면은 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 기관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기업들한테 너 이거 불법이야 이렇게 고소부터 해버리는 겁니다. 법으로 미리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요. 여기서 당하는 기업들은 법정에서 몇 년씩 싸워야 됩니다. 실제로 리플 측에서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랑 몇 년 동안 법정 싸움을 했었죠. 그때 리플이 겪었던 게 바로 집행에 의한 규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서한이 단순하게 법 좀 빨리 통과시켜달라 이런 요청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통과 못 시키면은 우리 또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 생존이 걸린 엄청난 경고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씩 그림이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경쟁사들이 왜 같은 편에 섰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리플만 당한 게 아닙니다. 코인베이스도 서클도 언제든지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경쟁이고 나발이고 일단 같이 막아야 된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런 타이밍에 똘똘 뭉쳤을까요? 미국 상원 의원 중에 신시아 루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최근에 한마디 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확보했다라고요. 초당적이다? 이 말이 좀 어렵다 보니까 바로 풀어드리자면은 미국에는 민주당, 공화당 두 가지 정당이 있는데 이 두 당이 동시에 찬성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미국에서 어떤 법이든 간에 한쪽 당만 찬성하면 다음 정권이 바뀔 때 쉽게 뒤집히겠죠. 근데 두 당이 같이 찬성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금 신시아 루미스 의원의 한마디는요.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진짜 좋은 타이밍이라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움직인 겁니다. 지금 이 창이 열려있을 때 밀지 않으면 다음엔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소름 돋는 지점이에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놓고 보시면은 기업들이 서한에 담은 요구사항은 크게 6가지입니다. 전부 다 설명드리면은 말이 길어지니까 중요한 것만 말씀드려 볼게요. 리플이랑 직접 연결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 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이 두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나눠달라 이런 말입니다. SEC는 증권감독이죠. CFTC는 상품감독이죠. 이 기관이 서로 다른데 지금까지 리플은 SEC랑 싸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를 놓고 지금 4년 5년째 싸웠었습니다. 근데 법으로 역할이 딱 정해진다. 이 모호한 싸움 자체가 애초에 사라지겠죠. 만약에 다음 정권에서 민주당 정권이 미국 대통령을 잡더라도 법으로 딱 정해놨다고 했을 때 SEC 속에서 소송을 걸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리플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가시가 빠진다라는 거고 엄청난 호재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수탁형 앱 개발자 보호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한번 쉽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용자가 자기 코인을 스스로 보관하는 지갑이나 어플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호해달라 이런 내용인데요. 리플이 만든 리플 레저라는 네트워크 위에서 이런 어플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만 들어가 준다면 XRP 생태계 전체가 한 단계 더 넓어질 수가 있겠죠. 저는 지금 그래서 이 서한이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요. 이 통과를 예상하고 마지막 밀기를 하는 움직임에 가깝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쟁사까지 함께 서명할 정도다? 이건 업계가 이번에 무조건 된다. 이런 확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안 된다고 보는 싸움에 보통 경쟁사가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공개적으로 초당적 지지 발언을 했다. 이거는요. 이미 지금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양당 내부에서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맞춰졌다.
통과될 것 같다. 이런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미국 정치 일정을 보세요. 연말로 갈수록 어떻죠? 큰 법안은 처리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미국 중간선거 있죠. 지금 밀지 않으면 내년으로 넘어갈 텐데 내년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중간선거 이후에 또 급격하게 미국 의회가 변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세 가지를 같이 놓고 보시면요. 지금 기업들이 왜 이 타이밍에 움직이고 있는지 조금 더 깔끔하게 설명이 되실 겁니다. 물론 이건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들 바탕으로 제가 해석을 해본 거고요. 이 법안이 실제로 언제 처리될지는 앞으로 상원 일정들 계속해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XRP 가격은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여기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볼게요. 이 법안이 실제로 상원위원회 단계를 통과한다. XRP는 그동안 발목 잡아왔던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족쇄에서 한 발 빠져나오는 효과를 받을 가능성이 있겠고 단기적으로 가격이 반드시 올라간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다만 이 큰 자금을 움직이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규제가 정리된 코인이 훨씬 편하다는 건 분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을 때요. 그 다음 이야기는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서한은 단순 요청이 아니라요. 법이 없으면 우리도 또 당한다. 이런 업계의 경고였습니다. 경쟁상까지도 함께 움직였다. 이거 자체가 업계가 이번 통과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는 신호겠고 그리고 신시아 루미스 의원의 초당적인 지지 발언까지도 같이 놓고 보시면요. 지금이 실제로 창이 열려있는 몇 안 되는 정말 소중한 시점, 너무나도 중요한 타이밍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남겨드려 볼게요.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됐을 때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뭐가 될까요? 그리고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은 뭐가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데이터로서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알트 시장 정말 이상현상이죠. 예전과 다르게 하나의 알트가 수십, 수백 퍼센트 폭등하는 시장이 아니라요. 지금 시장의 흐름에 맞는 섹터 그리고 테마 코인들 이게 순환매적으로 빠르게 회전하는 이런 회전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 가지 코인만 계속 오래 들고 있는다? 이런 전략보다는요. 현실적인 단기 고점에서 목표가를 잡고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해가지고 또 그 다음 코인으로 진입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돈 많이 벌고 있는 장세예요. 말 그대로 효율을 따져야 되는 시장이라는 거고 단기 종합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무리한 타점에 진입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수익 실현이 가능한 목표가로서 진입을 하시면서요. 갑자기 어떻게 시장이 하락할지 변할지 아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까지도 각별히 신경 쓰면서 매매 타점을 잡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지만요. 결국에 팔아야 내 돈이라는 거 그냥 한 개만 오래 들고 있기보다는 지금 시작은 이렇게 소규모 알트들 빠르게 수익 실현하면서 그 다음 종목 빠르게 갈아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한테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직접 의회에 들어갔죠. 그냥 방문한 게 아니라요. 의원들 앞에서 법안 하나를 꼭 통과시켜달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재무장관이 이렇게까지 직접 움직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더 이상한 건 시점입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되냐 마냐에 따라서 리플 XRP를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올해 방향성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게 된다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영상에서 제가 드릴 얘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이 움직임이 왜 우리 구독자분들 XRP 홀더분들한테만 특별한 의미 있는 신호인 건지 그리고 왜 5월 말이라는 시점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번 건은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었던 뻔한 호재 뉴스랑은 그 결 자체가 다릅니다. 이 부분 영상 끝에 가시면은 왜 그런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먼저 팩트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미국의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나갔습니다. 미국 의회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 클래리티 액트라고 불리는 법안을 통과시켜달라 직접적으로 촉구를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미국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했고 특히 이게 달러의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필수적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어가지고 오하이오주 공화당 상원의원 버니 모레노가 공개 행사에서 이 법안을 5월 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은행권 반대에 대해서는 그냥 가짜 소음일 뿐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드실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아니 또 법안 얘기네. 이번에도 질질 끌다가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저도 그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 하필 5월 말이 마지노선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 여름으로 접어들면 실질적으로 법안 처리 속도가 확 떨어집니다. 의원들이 각자 지역구로 돌아가고요. 올해도 정치 일정이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한 번 타이밍 놓친다? 이 법안이 올해 안에 다시 제대로 논의될 가능성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5월달 안에 못하면은 최소 몇 개월 길면은 내년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5월 말이라는 숫자는 그냥 누가 던진 말 정도가 아니라요. 현실적인 달력상의 진짜 마지막
기회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긴장의 정체고요.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근데 왜 재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걸 호소했을까요? 재무장관이 굳이 미국의 의회까지 가가지고 이 법안 통과를 부탁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재무장관의 원래 일이 뭡니까? 암호화폐 홍보가 아니죠. 미국의 돈, 즉 달러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암호화폐 법안에 이렇게 매달릴까요?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요, 청문회에서 직접 한 말을 다시 보시면 암호화폐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달러의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언급을 남겼습니다. 이 한 문장이 진짜 키포인트예요. 지금 전 세계 돈의 흐름은 빠르게 디지털 자산 쪽으로 넘어가고 있죠. 특히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곳곳에서 실제 결제 수단으로 쓰이기 시작을 했고, 그 말인즉슨 미국이 이 판에서 규칙을 먼저 만들어두지 않으면 달러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금융 질서를 다른 나라가 가져갈 수도 있다. 이 긴박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법안이 단순하게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법이 아니라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달러가 전 세계 중심통으로 남을 수 있느냐, 이걸 결정하는 인프라 공사에 가깝고,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재무장관이 왜 이렇게까지 직접 의회를 움직이려고 하는가, 여기가 설명이 되겠죠. 암호화폐 이슈가 아니라 미국의 금융 생존 전략이란 얘기입니다. 모레노 상원의원 측에서 은행권 반대를 두고 완전히 가짜 소음이다라고 세게 받아쳤는데요. 도대체 은행들이 왜 반대를 하고 있는 건지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이자를 주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는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에 돈을 넣기 시작할 수 있어요. 은행은 원래 우리가 맡긴 돈을 굴려가지고 장사를 하는 구조인 건데 그 돈이 빠져나간다. 사업 기반이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은행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자기 밥그릇 줄어들까봐 무서운 겁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실제 반대 논리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 내부에서 이 반대를 그냥 가짜 소음이라고 못 받기 시작을 했다? 그럼 뭘까요? 분위기가 이미 은행 쪽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신호를 읽어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놓고 보면은 미국 입법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상당히 선명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모든 게 왜 XRP한테 특별히 의미 있는 신호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평소에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법안이 단순하게 비트나 이더리움 같은 대형 코인 전제에 좋다? 이런 정도 수준의 뉴스가 아닙니다. 리플이라는 회사는요, 원래부터 은행 간의 송금, 결제, 그리고 RLUSD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 영역까지도 동시에 전부 붙잡고 있는 거의 유일한 시장 플레이어죠. 그 말인즉슨 이 법이 통과되면서 제도권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수 있을 때 그 돈이 가장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리플 XRP 생태계라는 말인 거고, 다른 코인들은 이야기의 한 조각만 가지고 있지만요, 리플은 결제 송금, 스테이블 코인을 한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위치가 다른 알트코인들과의 가장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차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시나리오는요, 5월 말까지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게 되면은 XRP는 단기적으로 기존 저항대를 다시 시험하는 움직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반대로 5월달을 넘기면은 당장 큰 폭의 하락보다는요, 여름까지 박스권 횡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이미 XRP 가격에는 호재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었고, 통과될 경우에 추가 상승의 연료가 될 거고요, 미뤄질 경우에도 완전한 실망 매물보다는 기다림 쪽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미국 재무장관이 직접 움직였다라는 것은 이번 법안이 단순 암호화폐 이슈가 아니라 달러 패권 전략이라는 강력한 신호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5월 말이라는 시점은 정치 일정상으로 봤을 때 진짜 마지막 기회에 가까운 구간이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 법안이 열리면요, 그 수혜를 가장 구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코인이 바로 리플 XRP라는 거.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 같이 생각해볼 질문 딱 하나 남기고 맞춰보겠습니다. 만약에 5월 말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가 된다면은 XRP 가격은 어느 구간부터가 진짜 매물벽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은 결국에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 때 이 하락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는 하죠. 갑작스러운 하락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을 내가 미리 만들어놨다. 그럼 하락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많이 낮아질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단기 종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내용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스토리라는 코인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지만요, 시장이 순간적으로 조정 하락세가 찾아오면서 만약에 이게 하락했더라도 비중만 제대로 조절을 해가지고 진입을 했었더라면 적당한 비중을 활용한 물타기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췄고요. 그리고 나서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하는 정확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매매 패턴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무리한 몰빵 투자로서 투자금 전부를 매수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만큼의 비중 활용이 어려웠을 거고 이 포트폴리오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냥 물린 상태로 계좌만 손가락 빨면서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비중 조절을 통해 가지고 원칙 매매를 통해서 설사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에 따른 물타기 매수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가져나가시기를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보시면서 이런 느낌 드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비트코인은 상승하는 것 같은데 왜 내 XRP는 왜 제자리인가? 이 남들은 알트 대세장 온다라고 난리인데 막상 내 계좌는 조용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비트코인 86,000달러까지 간다는 이번 전망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걸 그냥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번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먼저 이번 이슈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이거부터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 미카엘 반데 포페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채널 차원에서도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언급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86,000달러까지 상승하면은 알트코인은 거기서 최소 30% 이상 그리고 60%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고 지금 비트코인 75,000달러 아래로 쭉 빠질 가능성은 낮게 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관건은요. 비트코인 8만 달러라는 저항선을 뚫을 수 있느냐 뚫지 못하느냐 여기가 관건이 되겠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이 분석에 대해서 반만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전망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안에 XRP 홀더분들한테 진짜 중요한 얘기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반대포페가 말한 알트코인 30에서 60% 상승. 이건 알트코인 전체를 뭉뚱그려서 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알트코인이라고 전부 다 똑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상승하고 나면은 자금들이 어디로 먼저 가고 또 어디로 나중에 가는지 이 순서가 거의 매번 비슷하게 반복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알트가 다 같이 60% 오른다가 아니라 어떤 알트가 먼저 상승하고 어떤 알트가 뒤늦게 따라오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XRP는 과연 어디에 속할지 솔직한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부분 좀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요. XRP라는 코인 자체가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시가총액만 보면은 블루칩 그러니까 대형 알트에 속하죠. 비트, 이더 다음으로 큰 축에 있습니다. 근데 가격 움직임을 보면 어떤가요? 대형 알트치고는 반응이 조금 느릴 때가 많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따라서 바로바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XRP는 혼자서 몇 주씩 조용하다가 어느 순간 확 터지는 패턴들 이게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홀더분들께서 답답해하시는 이유인 거고 비트코인 오를 때 같이 안 오르다가 내릴 때는 또 같이 내리고 이게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흐름들이 역사적인 패턴상으로 계속 있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 사이클은 과연 과거랑 뭐가 다를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을 과거랑 다르게 만드는 요소가 하나 존재하는데 바로 기관들의 투자 자금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 알트 대세장 오면은 개인분들께서 비트에 번 돈들 전부 다른 알트로 옮기는 그런 종류의 자금 이동이 주였다면 그래서 속도가 빨랐습니다. 비트코인 오르면은 며칠 안에 알트 쫙 따라 올랐고요. 또 그 다음 중소형 알트가 미친듯이 튀었고요. 뭐 이런 식이었었죠. 근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ETF라는 통로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ETF는 쉽게 말하면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코인 상품이죠. 이걸 통해서 들어오는 돈들 대부분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코인에 먼저 머무릅니다. 알트까지 넘어오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뜻인 건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시장 자금들이 알트로 넘어오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건요. 우리가 기대하는 알트 폭등이 예전처럼 한 방에 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져 가지고 온다는 뜻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눠진 흐름 안에서 누가 먼저 수혜를 보느냐 이게 바로 이번 사이클의 핵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조금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XRP는 뒤로 밀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도 드실 거고 근데 재밌는 지점은 지금부터입니다. 최근에 몇 달 동안 XRP 관련해가지고 제도권 쪽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얘기가 진행 중이고 큰 기관들이 XRP를 실제 결제망에 붙이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하느냐? 기관 자금이 움직일 때요. 가장 많이 보는 게 제도적으로 안전한가거든요. 이 변동성이 큰 중소형 알트들, 기관이 바로 못 들어갑니다. 내부 규정 때문에도 그렇겠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제도권 안에서 가장 정리가 잘 된 코인들부터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고 XRP가 그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보았을 때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확정적은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뉴스나 호재들 흐름들 종합해봤을 때 최소한 이 시나리오를 아예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만큼은 확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소형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중소형 알트는 반대 포페가 말한 30에서 60% 상승의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덩치가 작으니까 같은 자금이 들어도 훨씬 더 크게 튀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언제 오느냐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사이클에는 자금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속도가 조금 느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형 알트들이 터지는 구간들, 과거처럼 비트코인 고점 직후가 아니라요. 지금 더 뒤에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시장 자금 흐름들 추이를 봤을 때 그렇게 해석해볼 여지가 있다. 이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드리자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단순한 알트 대세장이 온다?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금이 순서대로 갈 거다. 그리고 이전보다 조금 더 천천히 내려오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그럼 비트코인이 8만 달러라는 저항선을 확실하게 뚫어준다고 가정을 드려보자면은 그 직후에 상승하는 코인이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더리움이 먼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며칠에서 몇 주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제도권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대형 알트 쪽, 이렇게 자금이 넘어오게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XRP가 움직이는 구간들이 보통 이때부터 나왔어요. 정리하자면은 비트, 이더, 그 다음에 XRP가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야 중소형 알트 장세, 마지막으로 크게 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될 부분, XRP가 움직이지 않는 그 중간 구간들, 비트는 올라가고 이더리움도 올라가는데 XRP만 조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만약에 XRP 손절해가지고 다른 데로 갈아탄다? 그럼 거기서 고점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패턴이 과거에 여러 번 반복됐었어요. 내가 팔고 나니까 올라가더라. 내가 사면 떨어지더라. 보통 이런 패턴들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말들입니다. 이렇게 팔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크게 튀는 경우들 여태까지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이슈의 진짜 핵심은 알트가 얼마나 올라가냐? 이거 아닙니다. 어떤 순서로 오르냐? 이거겠죠. 그리고 그 순서 안에서 XRP는 뒤늦게 반응을 하겠지만요. 한번 반응이 오면 크게 움직이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가장 위험한 선택은 움직이지 않는 구간이라고 해가지고 조급하게 답답하다고 그냥 갈아타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칠게요.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저항을 뚫었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떤 포지션으로 그 뉴스를 맞이하실 예정이신가요? 이 긍정적으로 생각, 상승할 거라고 생각, 리플은 좋다라는 생각, 여러 가지 생각과 습관이 존재합니다. 우선 이 시장에서 재밌게 오래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수익을 내야 돼요. 내가 수익을 내지 못하면 결국에 재미가 없고, 그러다 보면 조급하게 손절을 한다거나 뇌동매매해가지고 손실을 본다거나 안 봐도 될 손실들을 계속 쌓여만 나간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수익 실현 자체가 습관화가 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지금 같은 알트 장세에서는 섹터, 테마 흐름들 잘만 찾아내시면은 5%에서 10% 정도 단기 관점으로 목표로 하기는 어려운 시장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많은 분들께서 수익 실현을 어려워하시고 습관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매도에 있어서 망설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 단기 종합방에서도 안내드리고 있지만요. 눈치 보기 매매가 아니라 차라리 욕심 때문에 계속 수익 실현을 놓치신다면 그냥 편하게 단기 목표가에 걸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더 상승할까봐 못 팔아요. 이런 건요. 로또 1등 돼서 이것저것 나갈 비용이 무서워서 로또 1등 당첨을 피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이 매도에 대한 어려움들 내려놓고 습관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